오늘의 이슈는 헝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헝다 관련된 뉴스들 많이 보실 텐데, 헝다가 파산을 하든 워크아웃을 가든 생존을 하든 사실 뭐 별 관심은 없죠.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과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영향력이 앞으로 있을 수 있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난 거고 앞으로는 헝다에게 주식 뉴스에서 별로 볼 일이 없냐 하는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상해 종합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중국 상해도 좀 빠지긴 빠졌는데 그렇게 뭐 격하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연쇄적인 뭐 도산위기 전이되는 가능성에서 상당히 뭐 공포감을 주면은 뭐 하루에 5%, 8% 이런 급락세들도 주고, 급락이 많이 나왔다고 또 반등을 주고 그런 양상들도 있을 텐데, 최근 이제 9월달 초순 이후 양상들 보면 빠지는 날도 뭐 한 1.5%, 2%, 뭐 반등 나오는 날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충격을 크게 받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중국 상해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헝다 위기 그렇게 임팩트 있지 않은 그런 뉴스 중에 하나이구나, 그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홍콩 항생 지수는 조금 더 반응을 심하게 했었죠. 중국 상해 본토 지수는 별로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던 데 비해서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지금 이제 돌출된 이후에 보면 연중 최저점도 이제 갱신이 되면서 좀 급락세도 나타나고, 지수 자체도 거의 한 10% 정도는 조정을 받다가 최근 기조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 헝다에 대한 글로벌 시장 영향력, 뭐 장중에 볼 때도 보통 중국 상해 지수보다는 항생 지수를 주로 놓고선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좀 많은 최근 트렌드가 되겠고요. 다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월요일 날 밤에는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죠. 일중 한 800포인트대 급락세도 나타나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던 게 이제 월요일 날이 되겠고요. 그러고는 이제 뭐 수요일, 목요일, 어제와 오늘 장세에 있어서는 반등세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수요일 밤과 목요일 밤 거의 한 300포인트대, 500포인트대 반등이 나오면서 헝다 리스크로 인한 급락세는 거의 다 또 이제 메꾸고 반등이 나온 양상들이 현재 되겠고요. 코스피에 있어서는 영향을 별로 안 받았죠. 옵션 만기일이었던 지난주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중 한 40포인트 정도 좀 급락하는 양상들 나타났던 데 반해서 그 이전 시점이든 또 만기일 이후 시점이든 별로 변동성에 큰 영향을 안 주는 양상. 오히려 오늘 장중으로 오늘 다시 헝다가 또 8%대 장중 급락세가 나온다 하는 그런 뉴스와 함께 오늘 한 10시 반에서 11시 넘어올 때 지수가 좀 빠지는 양상들 나타났었던 게 현재 시점들 되겠고요. 이렇게 뭐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중국 본토든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단 일단락이 돼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9월달 말과 10월달 양상들에 있어서 헝다라는 단어가 지수의 급등락 어떤 뉴스에 있어서 또 많이 나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궁금증일 건데요. 현재 증권가의 전반적인 반응들은 별건 없을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죠. 리먼 사태 때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처럼 헝다가 하나의 트리거가 되면서 증시에 있어서 보름이든 한 달이든 급락의 요인이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인데, 그 헝다 그룹이 있어갖고는 그 두 가지 부분들이죠. 결국은 부채 비율 자체가 워낙 높은 거의 한 450%대가 넘어가는 이런 면과, 그리고 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에 대한 두 가지 측면들이 이후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려감을 주는 그런 면들이긴 한데요. 현재 보면 하이힐드 스프레드 추이 놓고 보면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봄, 여름, 가을 넘어서는 이런 시점들 보면은 글로벌 평균적인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수준, 또 아시아권 평균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면들. 이게 결국은 이 중국 하이힐드 시장에 있어서도 헝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16% 정도 상당히 막대한 면들이 있고, 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계속 또 올라가는 그런 면들은 또 전반적인 이제 자금 경색이나 중국의 또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에도 상당히 좀 부담과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좀 특이점 있는 건 그렇습니다. 특이점 있는 거는 중국이 이제 각종 기업 규제, 그리고 이렇게 또 부동산 관련해서도 레버러지 규제 들어간 거는 꽤 됐죠. 지난달 한 중순부터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막상 그 시점에는 증시에 별 그 동요는 없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8월 16일, 17일 그때 잠깐 좀 빠지는 척하다가 오히려 8월 말 9월 초에 상당히 이례적인 급등세가 나타났었죠. 일본 증시와 함께 중국 증시가 상당히 글로벌 증시와도 디커플링하면서 굉장히 강했던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9월 한 10일께 넘어서면서 좀 조정세가 다시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운용력이 봤을 때는 이 이슈에 대해서 오히려 상당히 좀 헝다 자체가 이제 앞으로 도래하는 이제 채권들, 9월 말과 또 10월달, 11월달 도래하는 채권들을 디폴트 없이 잘 넘어가냐 하는 부분보다도 굉장히 궁금한 거는 오히려 소로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중국의 지금 부동산 문제, 도미노
효과죠. 워낙 레버러지도 높고 또 하나가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연쇄적으로 강하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벌써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한 2008년, 9년부터도 중국 부동산 위기, 중국의 레버러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이 언젠가 큰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뭐 예측이나 우려들은 항상 많았었는데 어떻든 지금 벌써 한 12, 1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로 인한 강한 아직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조지 소로스 이분이 최근에 굉장히 멘트를 좀 세게 날린다. 특히 중국 관련해서,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그리고 또 미국의 또 블랙록 이런 쪽 관련해서도 이게 굉장히 좀 헝다에 있어서 증시에 있어서 향후 10월 달과 11월 달 트리거가 된다면은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작년이었죠. 작년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조지 소로스가 증시의 과열, 증시의 급락 관련된 부분들,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또 지칭하면서 거기에 대한 강한 멘트를 날린 이유 20일 후에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했었죠. 그 부분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접근해 보겠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냥 가지 마! 구독 버튼!